시흥시 정책 시의원에게 묻다. 시흥시의회 정책 토크 콘서트 똑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정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역의 발전 또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발로 뛰는 사람들, 바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흥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 의원들과 시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시의회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지역 일꾼들의 얼굴도 익히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들을 빨리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자, 오늘 이야기에 참여할 시흥시 의회 의원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설계자 이봉관 의원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김진영 의원입니다. 초지 일관 안도니 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일꾼 이건섭 의원입니다. 정치하는 엄마 박소영 의원입니다. 가장 젊은 시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다정한 벗 한지숙 의원입니다. 네, 7분의 모두 시흥시 의회 의원이 자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제목이요, 시흥시 의회 정책 토크 콘서트 톡톡이 아니라 똑톡입니다. 똑톡. 똑톡. 그래서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요. 똑톡이 똑똑한 토크, 그리고 시민들에게 문을 똑톡 두드린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의미가 좋은 것 같은데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계신 7명의 의원님들과 시흥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름하여 정책 똑톡, 진행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사전에 시흥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들 무엇인지 조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뒤에 있는 화면에 키워드로 나올 텐데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이야기 나눌 2개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나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키워드가 공개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는 여러 개의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 오늘 함께할 정책 똑똑 주제는요, 바로 교통과 문화 관광입니다. 교통에는 김진영, 안도니, 이건섭 의원이, 문화관광은 이봉관, 박소영, 이상훈, 한지숙 의원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의원님들 주제별로 한번 서주실까요? 네. 교통의 3분, 문화관광의 4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이제 자리에 섰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방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실 것 같아요. 네. 예. 자, 우리 박소영 의원님, 예. 네,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이신가요? 오늘 그 시흥을 알릴 수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민분들께 저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같이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영 의원님, 아까 방송 전에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계시던데 어떤 부분 오늘 많이 좀 연습을 하셨나요? 평소 시민분들께서 불편하시다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앞으로 시흥이 좀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정책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시민분들께 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의원님들께서 앞을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띠고 계세요. 웃고 계신데 제가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네. 웃는 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아니야. 네. 굉장히 떨리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바로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한번? 시흥시의회 정책 토크 콘서트 똑톡. 시흥시 정책 시의원에게 묻다. 교통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시겠는데요. 첫 번째 정책 똑똑 주제는 바로 교통입니다. 함께 하실 의원 김진영, 안도니, 이건섭 의원입니다. 예. 네,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교통은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인구 이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뭐 정주 여건이나 또 시민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흥 시민의 민원 1위가요. 바로 교통 민원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알고 네. 또 주요 현안에 따른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각 의원님에게 공평하게 2번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당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2분을 다 쓰셔도 되고 조금 적게 쓰셔도 되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흥시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직장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자, 김진영 의원님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2분 제한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원님 답해 주시죠. 먼저 좋은 기회로 정책 토론의 기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김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흥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살고 있는 지역 불편 1위는 교통 문제였고요. 역시 개선돼야 할 분야 1위도 교통 문제였습니다. 시흥의 지리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는데 원도심이랑 택지 개발이 작은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시흥시가 4개 권역으로 마치 섬처럼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고요. 현재 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노선의 단계적인 개편이나 기사의 증원, 혹은 출퇴근 시간에 전세버스 투입이나 배차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6년 신안산선 개통을 통해 철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개통에 맞춰서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판선이 향후에 완성될 걸 고려하여 시흥시청역을 교통의 허브로 두고 환승체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통이 원활한 흐름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권역과 권역을 연결할 수 있는 외곽 순환 노선 또한 각 권역의 교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는 2025년에 제5차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 현재 있는 현안의 문제를 담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 인프라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도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는 시흥시는 인구가 58만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도시철도인 서해선이 운영되고 있고 신안산선과 경강선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시내버스 중심 체계를 도시철도에 연결되는 중심에 개편하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철도가 서로 연결되고 도시 간에 연결하는 담당을 하고 시내버스는 도시철도의 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연결하고 마을버스는 그 생활권 내에서 순환되는 체계를 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내버스의 노선의 시간과 정시성과 수요에 맞게 최적화되도록 개편하고 효율적인 체계로 개편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체계는 지역 내 불균형을 완화하고 생활권 간 단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를 거울 삼아 현재와 미래에 걸맞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흥시는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연결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안도니 의원님 생각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건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현재 교통 문제가 그 중앙 정부와 광역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와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22년 전 민선 3기 시흥시장 수행비서로 근무했을 때 능곡지구 29만 평, 목감지구 55만 평,
그다음에 장현지구 88만 평이 개발됐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하중지구 14만 평, 분자지구 40만 평이 지금 계획돼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핵도시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시흥시 자체에 돈이 있어도 개발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통 문제가 계속 야기돼서 온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흥광명에 370만 평 택지 개발 대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사 오신 또 지금 현재 살아가신 주민분들이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흥시에서 경기도와 중앙정부랑 항상 광역교통 대책에 대한 최우선 과제로 해서 풀리게 됩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대, 저녁 퇴근 시간대에 우리 시흥 시민 12만 명이 출퇴근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광역 교통 대책을 우리 시흥시와 시흥시 의회가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규제와 통제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뭔가 2026년부터는 확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부족 문제 해결 방안 세 분의 의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현재 시흥시에서는 시흥 광명, 거모, 하중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더불어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대중교통 확충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대중교통 확충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번엔 안도니 의원의 답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에 따라서 은계 장현 목감지구가 개발이 진행됐지만 내부 수요보다는 외부의 수요로 인해서 충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졌고 특히 교통 인프라와 지역 간 연계성 문제는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택지지구 간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교통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결국 지역 간이 이동이 불편해지고 각 지역이 점처럼 고립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계, 목감, 장현지구의 사례를 보면 주택은 공급됐지만 효율적인 대중교통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민들은 자동차를 몰고 나와야 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은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감, 은계, 장현, 지구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개발될 시흥, 광명, 거모 지구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연장이나 간선급 뱅버스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순환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흥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거, 상업, 교육, 시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외부 수요와 내부 수요를 균형 있게 맞춘다면 신규 개발 지역이 기존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도니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 김진영 의원님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시흥 광명의 경우 택지 개발 내용 안에 철도 계획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흥 광명의 경우는 광명을 비롯해서 서울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마 외부적으로 나가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중지구의 경우는 지금 계획 중인 하중역 추진을 통해서 철도망과의 연결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시청역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시청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거기와의 연결성을 통해서 외부적 확장을 또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거모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설명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역 간의 연결을 하는 시흥을 중심에 두고 북부, 남부, 동부가 외곽을 순환으로 돌 수 있는 형태의 순환 노선을 통해서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 등이나 인근 지하철역으로의 연결은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요.
남부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외부 순환 노선을 통해서 거모지구에 있는 분들이 동측이나 남측, 시흥의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시흥광명 역시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동부에서 북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안에 시흥을 이동하시는데 자유로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역을 대중교통의 허브로 두고 각 번역 간의 이동을 강화하는 노선을 정비하여 시흥에 계신 분들이 내부적으로 다니시기에 좋게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규 택지 개발지구의 교통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공개해 주세요. 시흥시는 크게는 북중 남으로, 작게는 신천, 대야, 은계, 대곳, 장현, 정왕, 목감 등으로 생활권이 나뉘고 있는데 각각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알려주세요. 이 시흥시가, 저는 이제 시흥시 근처에 살아서 제가 여기저기 많이 가보는데 되게 다양한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입니다. 시흥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에서 시흥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분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또 열망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세 분 중에 김진영 그리고 안도니 의원은 2번씩 답변하셨으니까 이 질문은 이건섭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이 질문은 굉장히 지금 심도 있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22년 전에 시흥시장 수행비로서 근무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안도니 의원님이나 김진영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하중지구는 서해선에 미래 장착력이 있어서 그나마 좀 해결이 되는 편인데 지금 은계지구가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천 대공원에서 연결하는 신천역을 통해서 은계역을 통해서 광명으로 연결되는 그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하고 시흥시 의회가 같이 또 한번 고민해야 될 이런 처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모지구 같은 데는 특별히 철도 계획이 없다 보니까는 굉장히 지금 혼란이 야기가 되는데 또 인근의 안산시에서 같이 붙어 있어서 아마 100만 평 이상의 택지 개발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영동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한국도로공사랑 시흥시랑 이런 부분에 긴밀한 협조를 여쭤서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문제들 그걸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또 같이 시흥시랑 시흥시 의회와 또 한국도로공사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광역교통 대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역교통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렵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게 원래 공급자 위주의 생각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옆에서 들었을 때는 그래도 수요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통과 관련된 3개의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답변을 다 들어봤는데요.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여해주신 김진영, 안도니,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 정책 시의원에게 묻다. 시흥시 의회 정책 토크 콘서트 똑톡. 2번째 정책 똑톡 주제는 바로 문화관광입니다. 토론에 참여할 의원을 소개해드리죠. 네, 이봉관, 박소영, 이상훈, 한질숙 이렇게 4분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앞서서 3분 하시는 거 보셨죠? 네. 많이 얼어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래도 많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하면 스위스란 나라 딱 생각하면은 관광 자원이 워낙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관광 수익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이 시흥시도요. 제가 이제 촬영 때문에 시흥시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뭐 갯골 생태공원이라든지 오이도 그리고 곰솔 누리숲 등등 너무 많은 관광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문화관광은 어떤 시민의 삶의 행복을 불어넣고 또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또 시흥시의 문화관광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3가지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당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2분을 다 쓰셔도 되고 조금 빨리 끝내셔도 좋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흥시는 다양한 크고 작은 지역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축제는 갯골 축제 외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 축제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축제 얘기가 나왔네요. 네, 예.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봉관 의원부터 답변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관입니다. 올 한 해 시흥시 축제가 약 70억 이상의 예산을 썼습니다. 지금 문제는 갯골 위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큰 금액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 예산만 낭비되고 거기에 시민들이 불쾌감을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의회에서는 이번 본 예산에 저희가 그 하나를 해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축제를 열 수 있게끔 뭐 돈이 뭐 5천이 들어갔으면은 1억을 드리고 1억이 들어갔으면 2억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본 예산에 일부 태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족스러운 축제라는 것은 계속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 시흥시는 아직까지 갯골 축제 위에는 대략 들어가는 게 5천에서 1억입니다. 그러다 보니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고 진짜 연예 기획사 도와주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봉관 의원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상훈 의원님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흥시의 축제는 정말 갯골 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해양 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시흥시의 축제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우후죽순 너무 많은 축제들이 조금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느끼시는 시민들에게는 조금 퀄리티 낮고 또 단발성으로 여러 축제들이 있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들을 하였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던 중에 내년부터는 시흥시의 축제를 한번 리그제로 묶어보자라는 이야기도 좀 되고 있습니다. 시흥 축제 리그제를 도입하게 되면 우선 우후죽순 생겨났던 축제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축제들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지형적 뭐 개별로 갖고 있는 특색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점수가 매기게 되면 아무래도 축제가 순위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순위별로 저희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높은 순위가 더 많은 축제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경쟁을 시켜줄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퀄리티를 높이게 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고자 축제 리그제가 가장 우리 시흥시에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평가를 통해서 퀄리티를 한번 높여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 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위스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시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흥시에 참 많은 축제가 있는 반면에 저희가 참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접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동떨어진 곳에서 축제를 잔잔하게 하다 보니 그런 부분과 또 체류형, 저희는 시흥에서 머물면서 축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극히 드뭅니다. 지금 시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거북선 웨이브파크 그쪽에만 저희는 숙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즐길 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계성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하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갯골 생태공원 축제라는 그 인식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축제다 보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서울, 경기, 또 충청 어디든 30분 이내에 근접할 수 있지만 축제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접근성을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체류형 숙박시설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저희가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축제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 의원님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지역 축제 마지막에는 이제 교통 또 숙박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예산의 배분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역 축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세 분의 의원님 다양한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현재 시흥시는 거북섬과 오이도 등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명소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시흥시 하면은 오이도가 유명하지만 네. 최근에는 거북섬도 막 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오이도는 거기가 이제 빨간 등대가 유명해요. 네. 그래서 빨간 등대에서 이제 기념 사진도 찍고 칼국수도 먹고. 그리고 이제 조개구이 먹으러 가고 아, 네네. 또 아이들은 갯벌 체험도 좀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상권 같은 게 좀 죽기도 했거든요. 이제 네. 그런 살리는 문제도 있긴 한데 박소영 의원님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오이도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세대가 경영을 이어받으면서 MZ세대에 맞는 마케팅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 상가들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쁜 카페도 많이 생겼고요. 오이도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상가, 어촌계, 지역 주민분들이 모두 같이 움직여야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이도는 이미 갯벌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층의 감각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오이도 박물관, 선사유적지, 바다를 연결해서 콘텐츠를 개발을 하면 어촌계의 수익도 늘어나고 그 수익으로 홍보나 재밌는 콘텐츠를 또 개발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 물꼬를 시가 좀 열어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시의 캐릭터가 헤로토로인데요. 모티브가 거북이입니다. 그래서 거북섬에는 헤로토로 열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흥시가 여름에는 해양 레저에 힘을 쏟고 있는데 헤로토로 열차부터 시작해서 헤로토로 보트, 해양 레저를 할 수 있는 그 문화 레저 체험을 수시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문화 레저 체험 수시로 가능하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이상훈 의원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시흥시는 아무래도 오이도나 거북섬 이렇게 바다와 관련된 관광 콘텐츠들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관광 트렌드라는 거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단어가 바로 로컬리즘이라는 단어인데 로컬리즘 관광이라는 것이 요즘 떠오르는 트렌드이고 그 트렌드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다양한 여행 상품 개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지로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현지에 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현지만의 문화를 느끼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 컨텐츠가 가장 강한데요. 우리 오이도와 거북섬은 이미 먹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북섬을 중심으로 다양한 호텔들이 들어오면서 숙박 또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오이도나 거북섬 이렇게 바다와 환경을 끼고 있는 이곳들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 즐길 수 있는 거리를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어떻게 협업해서 어떤 로컬 투어를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 시흥시가 관광 산업을 이끌어 나갈 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즐길 거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관광 명소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박소영 이상훈 의원님의 생각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통, 숙박, 다양한 자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흥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는요.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봉관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갯골, 월곶, 그다음에 하늘공원, 오이도, 그다음에 거북섬으로 연결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트레킹하면서 볼 수 있는 그렇게 관광지 선택을 한다라면은 시흥시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숙박 시설은 뭐 알다시피 지금 거북섬 위에 월곶은 예전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부 폐쇄된 상태고요. 그거를 시흥시에서 활성화 시켜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라면은 시흥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라면은 또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서 보기 좋은 시흥시, 가고 싶은 시흥시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거리 조성이나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서 관광 자원을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봉관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다음은 한질숙 의원님 답변 들어볼까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그리고 숙박 그리고 관광 자원의 조화로운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흥시가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있는 관광 활성화 정책은 접근성, 그다음에 체류형 관광 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 개발에 초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접근성 개선은 교통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의 편리함과 이용성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체류형 관광 환경 조성은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 체험 마을이나 숙박업소가 지금 웨이브파크나 거북섬에 많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 개발에 중요한 축을 둔다라는 점. 저희 시흥시는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캠핑 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연계할 수 있는 삼박자가 일치되면 참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시민분들의 많은 조언도 저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좀 더 정책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숙 의원님 답변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흥시에 관광지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투어를 하는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도 한번 참고를 해서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박소영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시티 투어입니다. 네, 컨텐츠를 넣은 관광 코스를 개발하더라도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홍보를 하면 사실 그 여파가 멀리 가거나 지속되는 경우가 조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다고 놀러 오세요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시흥이 어딘지 거북섬이 어딘지 알 수 없거든요. 그 대형 여행사의 여행 테마 상품에 올릴 수 있게 그 MOU를 맺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가 위치상 공항과 가까운 그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북섬 웨이브 파크가 그 서핑장입니다. 최근 외국인 서퍼들이 장기 거주가 돋보이게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연결해서 외국인들의 그 유입이 될 수 있는 그 좋은 시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해외를 가면 1시간 거리 내에서 움직이는 건 크게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항과 가까우면서 서울 출발 30분 내에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전철을 타고 만나는 첫 번째 바다라는 테마같이
코스를 만들어 볼 수 있고 경기도 내 유명 관광지들과 이렇게 브릿지해서 테마 관광 코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가진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참 와 닿았고요. 자, 이렇게 교통과 문화, 관광까지 두 분야에 대한 시흥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또 답변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머리를 쓰실 수 있는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열기를 좀 식힐 순서인데요. 우리 의원님들 퀴즈 좋아하시나요? 네, 퀴즈 좋아하시죠? 예. 자, 그래서 시흥시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공부할 수 있는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고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풀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시흥 톡톡 퀴즈를 맡은 김종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의명답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또박또박 잘 답변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시흥시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퀴즈는 시흥시에 관련된 문제 5문항을 선정했습니다. 제시어를 드리고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스피드 퀴즈는 뭐니 해도 스피드입니다. 자, 그러면 5문제 중에서 제시어가 나오는 대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자, 제시어 주세요. 네, 첫 번째 제시어 쌀입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제격인 문제인데요. 자, 비옥한 간척지에서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시흥시 대표 쌀은 뭘까요? 시흥시 대표 쌀은 뭘까요? 해토미. 해토미 정답입니다.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도니 의원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세요. 심볼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시흥시의 상징 마크입니다. 오렌지 타워는 땡땡의 형상으로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떠오르는 시흥시를 의미하는데요. 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분과 네, 태양. 태양 정답입니다. 이봉관 의원님. 예. 야, 정말 빨랐습니다. 자, 세 번째 제시어 주세요. 네, 시승격 문제 갑니다. 시흥시 시승격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박소영, 네, 박소영 의원님. 박소영. 네, 박소영 의원님. 1989년 1월 1일. 우와, 달까지 정답입니다. 네. 야, 좋습니다. 아주 잘 맞추고 계십니다. 자, 다음 제시어 주세요. 인구 제시어가 나왔는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은 어디일까요? 안도니. 안도니 의원님. 은행동. 은행동 정답입니다. 네. 야, 너무 쉽게 잘 맞추신 것 같아요. 54,000여 정도 되죠, 인구수가.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분발해 주세요. 네. 배곶. 배곶이라는 이름은 배움곳, 즉 배우는 곳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활동한 한글학자인 땡땡땡 선생이 조선어 강수본을 한글 배곶이라 부르는 데서 유래하였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도니. 네, 이건섭 의원님. 주시경. 이건섭 의원님. 주시경. 주시경 정답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양보해 주시는 미덕까지 제가 느꼈습니다. 일부러 또 알고 계시는데도 양보하시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누구일까요? 안도니. 네, 이건섭 의원님. 주시경. 아무튼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뛰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를 통해서 이렇게 시흥의 세세한 것까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나와 계신 의원님들이 이렇게 노력도 하시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소통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에게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굉장히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코너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묻고 의원이 대답한다. 이름하여 시민 똑톡입니다.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영상 메시지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극단 아트솔루스 대표 이민주입니다. 제가 시흥에서 연극을 시작한 지는 7년에서 8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시흥에서 연극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무작정 시흥시청 사이트에 들어가 가장 젊은 시의원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김진영 의원님을 연결해 주셨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저희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지금처럼 청년 예술인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저희도 의원님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에서 가장 젊은 의원님이 김진영 의원님이 아니고 시흥에서 가장 젊은 의원님을 찾아서 그분이 연결해 준 분이 김진영 의원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진영 의원님 기억하시나요, 이분? 지난 8대 때 가장 젊었던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 시민분들이 직접 만나자고 연락이 오기도 하나요? 당시에 저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때 8대 의원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만나 뵙고 여러 조언도 나누고 서로 의견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 시흥의 청년 예술인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주문을 해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다면요? 저도 문화예술을 오랜 시간 하다 이제 9대 시흥시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창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창작이 된 문화예술 컨텐츠들을 돈을 주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선행이 돼야만 문화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에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청년들과 같이 소통하며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께 응원을 받으시니까 굉장히 힘이 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추후에 의정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추후에 전반기와 다르게 후반기에 도시에서 교육복지로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현안이 돼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관내 복지, 교육과 복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문화예술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이 정착하고서 소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검토하며 남은 임기를 채워볼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영상 메시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배구를 시작하고 현재 13년째 시흥시를 대표하고 있는 배구 선수로 활동 중인 신진섭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도시에는 종합운동장이 있고 우리 시흥시에는 아직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도민체전을 개최한 적이 없는데요. 이는 체육인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흥시에 종합운동장이 건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흥시의 종합운동장이 여태까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없다고 당연히- 하시네요. 네, 예, 저도 예, 예.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니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섭 의원님께서 경기 도민체전 유치에 적극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시흥시에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광역정부랑 소통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아 있는데 이 종합운동장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좀 완공이 돼서 시흥 시민들이 편안하게 체육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신진섭 배구 선수님 같이 훌륭한 체육인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하루하루 훈련하는 이런 과정들이 헛되이지 않게 시흥시의 체육 시설을 표준화, 시스템화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도민체전이 열리는 곳에 경제도 살아나니까 또 그런 경제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평소에 예산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잘못 집행이 될 뻔한 예산을
바로 잡으신 사례가 있다고요? 네, 가장 큰 게 2024년도 시흥시의 재정 현황이 좀 열악해지는 과정으로 시 정부에서 지방채 2천억 동의안에 대한 게 시의회에 와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재정법의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수정 예산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런 지방채 발행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시흥 시민의 세금이고 시흥 시민의 고통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원칙으로 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견제와 감시의 역할 정말 중요한 걸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역할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민선 8기 남은 기간 집중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걸까요? 시흥시 의원은 항상 시민을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소명의식을 잊지 않고 행복은 가족과 공유해 주시고 불평은 이건섭 의원과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불평은 이건섭 의원과 함께 공유해달라. 네. 네. 자신의 직무에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이건석 의원님의 모습 언제 와도 보기가 좋습니다. 자, 시민이 묻고 의원이 답한다. 시민 똑톡. 다음 영상 메시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담하루 대표 이혜인입니다. 3년 전 코로나 때 창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상황이 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 만큼 주변의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의회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씩씩하게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자영업자들의 그 공통된 의견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에 힘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혜인님이 굉장히 젊은 사장님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시흥시의 가장 젊은 시의원이신 이상원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보통 지자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그냥 행사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행사를 열면은 그게 상권 활성화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진행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트렌드가 어떤지 또 지금 유행하는 것은 무엇일지 그에 따라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로컬 크리에이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사업을 이뤄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상권의 앵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힘써야 되고요. 지금 유행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이 시장에 접목해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나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세워야지만 상권 활성화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꼭 실천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을 보내주신 시민분께서 20대 창업자분이신데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하던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기업 지원 예산은 총 3배 이상에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3년도에 또다시 이번에 청년 창업 분야로 예산 늘려야겠다 생각해서 5배 정도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또 우리가 청년 창업들 혹은 일반 창업 예산들도 확정을 짓고 왔는데 규모로 따지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금액이 지금 창업자분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으로 잡혀져 있고요. 우리는 예비 창업자부터 초기 창업자 그리고 3년에서 5년차 창업자까지 다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정책들을 수립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의원님에게 바라는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의원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이제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대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소비의 주축을 담당하시고 이분들이 나라를 주요 이끌어 나가는 역할들을 해내십니다. 이분들의 말을 더 잘 듣고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의정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메시지도 만나볼까요? 저는 지역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흥시 청년들의 취업 문제의 핵심은 미스매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취업 해결 방안을 위해서 이봉관 의원님은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만규님께서 이봉관 의원님 꼭 찝었어요. 예, 의원님 좀 답해 주시죠. 제조업에 청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산, 학, 관, 협력센터 구축을 해서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취업률이 조금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봉관 의원님의 수식어가 정책 설계자입니다. 네. 이외에 어떤 정책들을 만드셨을까요? 그 올까지 25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31개군에 처음으로 시흥시 경증 장애인 재활 이동 치료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7분 저보다 더 좋은 조례안과 그다음에 또 시민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 정책 설계자라는 별명이 딱 맞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국 최초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지원 관한 조례안을 지금 2월 달에 상정을 합니다. 좋은 제안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신다면은 조례안에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책 설계자라는 그 수식어가 있는데 제가 하나 또 지어야 되겠어요. 네. 조례안 제조기. 조례안 제조기. 좋습니다. 네. 우리 시민분들도 또 제안이 있다면 많이 또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흥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또 영상 메시지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에 살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이선영입니다. 저는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세심하게 보살펴달라는 주문을 해주셨는데 한지숙 의원님께서 관련 연구단체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또 정책도 세우시고요.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좀 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의원님은 시의원이 되시기 전에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활동 경험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밀착형 어떤 정책이랄지 느끼시는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깨달은 점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통을 토대로 한 신뢰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남을 위한 봉사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네. 갑자기 여기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네. 뭔가 따뜻해지는 게 한지숙 느껴졌어요. 의원님 때문에 여기가 네.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따뜻해지고. 네. 예. 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최근에는 제가 여성하고 아동 청소년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정책 마련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 내 미혼모 지원 정책이나 아동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조금 소외된 친구들 좀 더 관심 갖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 메시지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신천동 주변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번 출구역 주변에 연립주택이 많이 있는데 재건축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재건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천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주거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안도니 의원님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신천동이나 대학권역은 아마 시흥 북부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해서 재건축 및 재개발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천동 문화의 거리와 신천역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축제나 야시장이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여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특화된 테마의 거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우리 안도니 의원께서 1등 머슴으로 시민의 발이 되어 봉사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 해결의 대표 사례가 있을까요? 은계지구에는 새로운 택지지구가 조성이 돼서 입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LH에서 불량 상수도관을 사용하여 시공을 하는 바람에 몇 년간 시민들이 많은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현장에 확인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발견되어 은계지구에 있는 모든 상수관을 새로이 교체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요? 예, 시흥시에는 현재 하중지구, 거모지구, 시흥광명지구가 LH에서 도시 조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입주했을 때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대중교통이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고 입주된 아이들이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 충분하게 만들어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도시 건설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민 목소리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7살, 10살 자매 키우고 시흥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최람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공용주차장 이용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용하면서 조금씩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다자녀 혜택, 공공주차장 이용 요금 지원이 조금 확대돼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새 진짜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든 세상인데 이런 지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시흥시만의 양육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랄게요. 네, 다자녀 지원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분인데 이렇게 소소한 것도 모이게 되면 굉장히 크잖아요. 크죠. 예. 네, 이 내용은 박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자녀 자녀가 보통은 3자녀 이상을 얘기를 했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2자녀 이상이면 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받게 되는 출생 축하금이 있고요. 아이를 출산하고 받는 산후조리비가 있고요. 그리고 2자녀 이상이 되면 받는 지원과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양육자 당사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자녀잖아요. 저 네, 아이가 다자녀이시죠. 4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하여튼 저출생 때문에 참 사회적 문제잖아요. 근데 시흥에서 반갑게도 출생 지원금이 부활이 됐다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그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시흥시에서 출생 축하금이 사실 좀 사라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은 8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요. 사실 앞으로의 목표는 조금 더 지원금을 상향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네, 시흥시의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아까 셋째가 얼마 지원금이라고요? 셋째 100만 원입니다. 셋째 100만 원이요? 네, 조금은 적습니다. 조금 더 쓰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20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자라요. 예. 자, 그리고 또 정치하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저희 시흥시에 일자리 은행제라는 되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육아휴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엄마라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분의 응원 메시지 질문을 통해서 또 7분의 의원님들께서 대답까지 다 해주셨고, 오늘 의원님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유익하셨나요? 네, 의원님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시흥시 의회 정책 토크 콘서트 똑톡,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얘기들이 꼭 의정 활동에 반영이 되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시흥을 위해 노력하는 시흥시 의회 의원님들의 내일을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